꿀팁입니다. 막 좀 전에 한 분이 15,000원짜리 2개, 3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선별이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만원이고 돈은 꽤 들어왔는데 요거 15,000원, 15,000원 2개, 18,000원, 요거 2만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드려야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재난 속보입니다. 재난 속보. 여러분 오늘 택배 못 보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날이 분명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 4도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네, 못 보내요. 예. 그래서 예, 기다리지 마시고 월요일날 일괄 배송을 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거는 금채 석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손이 안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륜이거든요. 대륜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막힌 토분으로 옮기려고 해요. 얘가 엄청난 옛날 우리가 보는 호접란 큰 거 그 종류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가 나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름 제 입장에서는 큰 토분이 한다고 했어도 예, 뿌리가 워낙 예, 잘 돋아서 막힌 토분으로 옮겨주려고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네. 네. 한번 보세요. 이 아까운 뿌리. 네. 고래도 많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그닥 예, 이렇게 놓고 나니까 또 안 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가 보면 토분 욕심이 많아지게 되죠. 자꾸 토분에 욕심을 부리면 과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거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를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안 움직이게 수태로 고정을 좀 해놓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호접도 점점 수태하고 예, 토분하고 이제 과거에 토분이 비싸다 이제 이러니까 조금 더 싼 거에다가 키워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난원에 맞게 물 관리 좋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와서 이게 다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대륜이거든요. 얘는 엄청 커요. 진짜로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을 때 함정이 여기까지 뿌리까지 조금 더 묻어줘야 돼요. 예. 잠깐만요. 다시 빼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밑에 게 아까워서 제가 그대로 안 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 요 안에 이 뿌리들은 생명이 다 해가요. 뿌리가 만들어지면 한 3개월 이면 3년이면 3년이면 이제 보통 생명이 다 해요. 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더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더 빨리.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뿌리가 나온 상태로 심어졌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사실은 싸져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얘들이 여러 개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밑에 거는 이제 잘못돼서 오래돼서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죽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물을 흡수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아이들이 위에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저도 심다가 보면 우회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내놓으면 건강하다라고 이제 부작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싸주어야지 되죠. 부작으로 갔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작으로 갔을 때는 부작에 맞는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수태로 심어놓고 부작처럼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작처럼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수태 넣은 것처럼 관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다 감싸 주시면 좋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죠. 얘들이 뭐 공기 보면 좋다 하니 투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수태를 넣어서 한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덮으려고 노력을 하죠. 많이 덮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다음에 뿌리를 뜰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있었던 마감포 이거 좀 더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실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슬립분에 심었었어요. 슬립분에 심었었는데 역시 토분과 분은 이제 저는 관리가 안 좋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힘든 거예요. 요거는 막힌 베이스 토분이거든요, 여러분. 예. 막힌 베이스 토분이고요.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그냥 보시겠어요? 네. 이게 자꾸 뿌리가 죽고 새로 나긴 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많이 나서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벨라니층 자체가 다 물렀죠. 네. 근데 안 뿌리까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 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너무 꼭 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요거는 위에서 웬만하면 제가 위에서 수태를 넣지 않는데 요거는 위에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요거는 어차피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를 대충 하려고 하면은 안에 맨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또아리 틀었던 그 수태거든요. 그 나노넷에서 했었던 그래서 대충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요거도 지금은 역할을 조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가감이 딱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따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니 호접인데요. 지금 요 뿌리들은 조금씩 죽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 한 뿌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 뿌리라도 이렇게 해서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바짝 말랐으니까 갓뿌리로 두려고요. 벨라니즘만 빠지고 그래도 뿌리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이 안에 진짜 뿌리 실뿌리는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아니 잘 안 썩어요. 이제 강해요. 그래서 찔겨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이렇게 싸졌었던 거하고 이거는 또 다르죠. 그러면 지금 기저부를 너무 많이 쌌잖아요. 근데 그대로 넣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자요, 꾹 넣었잖아요. 제가 수태는 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수태를 누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당히 밑으로 또 내려가져요. 이렇게 지금 수태를 꾹꾹 눌러서 제자리를 잡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꾸 나오고 여기에 심었으면 여기에 맞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집이나 이런 데서는 통풍이 잘 안 돼요. 물론 막힌 토분에 두었으니까 그렇지만요,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아이들은 요 결로 현상이라 그러죠. 예. 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토분 자체가 여기가 구멍이 커서가 아니고요, 토분 자체가 숨을 쉬어서, 예, 이 토분 자체가 숨구멍이기 때문에 밑에를 크게 뚫는다든가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정보가 넘치고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정보는 많으니까 그 정보가 정리가 안 돼서, 예, 뿌리가 조금 더 내릴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휘어지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쪽으로, 예,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요런 거는 보면은 이렇게 말라 있어도 괜찮아요. 뿌리 벨라민증이나, 물론 호접은 많이 마르면 안 된다. 그 정점이라는 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어떻고라는 걸 결정 짓는 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터득해서 해야 되는 몫이고요. 저희가 포장을 보내거나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주어요.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는 물이 있어서 더 차가우니까. 다만 이런 걸 보낼 때 물이 주어져 있는 걸 가져오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거기에다 제가, 날이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그거 할 때는 여기에다 제가 막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예, 그렇게 해서 막 요거를 해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자, 이 아이도 보면은 고아가 났어요. 괜찮네. 근데 그렇게 뭔가를 발생을 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흰 꽃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아이도 촉이 났어요. 그 다음에, 네, 이 아이가 촉이 될까 무엇이 될까 망설인 부분이죠.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해서 여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꽃대가 완전 저 속에 살까지 파일 정도로 뜯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른 꽃대라도 여러분 함부로 자르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좀 손버릇이 안 좋아서 잘 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흰 꽃을 보고 싶어서 지금 요거를, 예,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수태가 이렇게 녹태가 끼고 했어도 이 수태가 그닥 나쁜 수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거나 해서 콩콩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벗기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대부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A4 수태를 막 넣고 싶어서 그러거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요새 제가 이제 톱에 이렇게 많이 심거든요. 제일 안정감 있는 이 사이즈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출시되는 이제 각 나논이나 이런 데서도 토분에다가 이제 심는데, 토분에다가 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 사서 쓰면, 그러니까 직접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토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서, 예, 토분에서 미량 요소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토분들은 이게 비료 같은 경우에는 NPK, 그죠? NPK 3가지, 질소, 칼륨, 인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량 요소를 따로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으로 안 하실 것 같으면 토분에서 그렇게 방출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한다든가, 저도 될 수 있으면 이거저거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저거 하죠. 네, 이런 거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드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서 써보기도 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다 보니, 예, 조금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요거는 요 사이즈가 이게 좀 좋아서 잘 쓰는 편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태를 넣다가 보면 많이 들어가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내가 수태를 얼마큼 넣었으니까 물은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저도 말을 하면서 좀 많이 넣는가 싶습니다. 호접란은 항상 물을 촉촉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습성상, 그러나 그게 이제 잘 마르지 않고 통풍이 안 되면, 어제도 실방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물도 많이 주시는 습성이 계시지만 거기에 이제 환경에 의한, 통풍에 의한 그 원인도 저희가 같이 찾아냈었죠. 너무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좋으니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애들이 익어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는 추워도 안 되지만 온도가 더워도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온도에 의한 수분이 많았을 때 찜 효과가 나타나 버리죠. 찜. 그리고 이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외선이나 이런 게 걸러진다고 하지만,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복사열은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효과 면에서라기보다 열은 더 세죠. 렌즈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런 따뜻한 곳이다. 자꾸 이제 우리가 추운 겨울이 있는 한국이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저온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접란 농장에 가보면 저온 처리가 최저 몇 도일 것 같아요? 네, 18도에서 20도요. 18도에서. 그러니까 20 몇 도 고온을 주다가 열심히 키우다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저온을 줘요. 근데 그 저온 처리가 몇 도냐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막 열성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온도가 여러분 18도. 저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과나 이런 아이들 저온 창고에 넣는 그 온도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호접란이나 이런 저온은 18도에 되게 대륙 있고 더 지금보다 더 크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몇 도에서 키우고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게 이런 어떤 습성이고 그 자생지가 어떻고, 이 아이의 습성을 알기 위해서 자생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난원에 가보면 특별하게 에어컨이 설치돼서 저온 처리를 하는 데는 호접란으로 알고 있고, 그런 특별한 난들이고, 일반적인 이런 난은요 다 저온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온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보통 22도 이상, 보통 18도에서 29도 더 올라가는 거, 30도까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나는 32도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온보다는 고온이 더 유리하다. 김기아는 저온 처리 안 했어요. 저 여기다 뒀는데 꽃 잘 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플라메아 불꽃무늬처럼. 그래서 이렇게 찝혀있는 아이들은 총체가 찍은 거예요. 하얗게 찍은 거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는 또 마사지 하러 가야 돼서요 이렇게 바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택배를 하려고 요 땅 했다가 택배를 못해서 지금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황당하다 그래야 돼요, 난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고는 있어요. 이거를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택배 안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난경보예요. 재난경보. 어떻게 2월달에 날씨가 11월부터 이럴까? 결국은 겨울이 길어지고 여러분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없어진다는 우리나라 날씨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말이 지금 시연이 되고 있고요. 그 각자의 자생지에 맞는 습성 따라서 이 아이들 호접란의 특성은 그렇다지만, 호접란 어디서 왔어요? 난원에서요. 난실에서 왔어요. 난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가면서 조금 길러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온도라는 것을 그렇게 낮추지 말라. 왜냐면 떨어져 버려요. 한번 떨어지면. 네.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냉각시설처럼 이렇게 냉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 그게 안 되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찜이 되는 거예요. 찜. 간혹 가다 찜이 되는 경우는, 그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거를 조금만 관리를 더 잘 하시면 엄청난 좋은 환경이지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멀칭핀을 또 써요. 네, 이게 커서. 네. 이게 좀 제법 그래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멀칭핀을 씁니다. 이게 일자와 멀칭핀이 만나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호두 키우시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지죠. 네. 거의 보라색, 이게 참새인가 이럴 건데 보라색 그건데 벌써 컬러가 달라지는 게 얘들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습에 의한 뿌리가 상해서 배수 기능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것 또한 통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통풍이 안 돼서. 여러분 이불 빨래 같은 경우 물이 많아도 바람 잘 치는 곳에 널어두면 썩지 않아요. 근데 걸레 같은 거 빨아서 한쪽에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거기에서 썩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드리면서, 결론은 물을 많이 안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물도 물이지만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 환풍, 환기, 대류 현상을 일으켜 줘라. 그래서 어제도 한번 똥구녕이 뜨끈뜨끈해요. 화분을 들어볼 때 보면 그렇습니다 라는 말도 저희가 했었죠. 네. 이상 해그림 TV였습니다. 네. 드리안의 캐시앤씨가 옆에서 저도요 출연해주세요, 출연시켜주세요 합니다. 택배 못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